더 참 못 이루시는 분 듀라론 쿨매트입니다. 5도 이상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이봉규 TV 행사하는데요. 1+1에 베개 카바까지 2개 증정해 드리는데 냉감성 측정 최고 등급 받은 아주 국내산 100% 제품입니다. 이거 깔고 자시면 시원합니다.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이진곤 전 조선일보 주PD였고요. 지금 데일리안에 칼럼을 쓰는데 적어도 방송 많이 종편에서 했었죠. 인품도 아주 좋으신 분인데 일단 제목이요. 이재명의 행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인데요. 부제목을 보니까 민주 유력 주자들의 자멸에 힘입어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말이 흉측해야 점수를 더 얻는 구조, 어느 구름에 비가 든 줄을 누가 알냐?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이 씨나브로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다. 한창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는 당장이라도 이재명이 사법적 단죄를 받아 정치권에서 맥없이 밀려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위기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동을 뚫고 나와 버젓이 정치 전면에서 권력 투쟁을 이끌고 있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정치적 사회적 강자임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기엔 부족함이 없는 건곤일척의 대승부였다. 민주 유력자들의 자멸에 힘입어 그간의 온갖 추문과 의혹과 혐의들로 보자면 여당의 대선 후보는커녕 정치적 추방을 면하기도 어렸을 것 같은 처지였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정치적 거물이 돼 있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계이자 유력한 차기 주자군을 형성하고 있던 김경수, 안희정, 조국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제풀에 나가 떨어졌다. 김경수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안희정은 비서 성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국은 감찰 무마와 입학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까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불개입 관망의 태도는 민주당 이재명에게 큰 힘이 되었을 법하다. 민주당 이재명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안희정의 득표율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위에 그쳤었다. 그때 후보별 득표율은 문재인 47.8, 안희정 36.7, 이재명 15.3%였다.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자,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라고 하는 등 모진 발언을 쏟아냈으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 덕분에 그만큼이라도 표를 얻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유력자들 가운데 혼자만 법망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재명의 경우는 말 그대로 천운이었다고 하겠다. 2018년부터 시작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우는 그의 편이었다. 이듬해 대법원이 2심의 유죄 판결 벌금 3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덕분에 기사회생한 것이다. 만약 2심 선고대로 확정됐다면 그는 경기도지사직을 내놓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을 터였다. 그 재판 이전에도 4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형수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흉측한 욕설을 퍼부어댔다. 아는 사람은 다 알 만큼 그 욕설이 육성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파됐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은 김 씨 자신의 폭로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이재명과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김부선 씨를 형사 고소 고발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직을 꿰찼다.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등을 거뜬히 제친 것이다. 이 또한 의외적 현상이었다. 이낙연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당원들은 이재명의 의외성과 그의 악구에 매료됐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후 대선 후보로서 강력한 파워를 과시했지만 법망이 늘 그의 주변에서 어른거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 갖가지 범죄 의혹이 그를 따라다녔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자신 및 부인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인사들이 까닭 모르게 죽어나가는 미스터리가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금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제까지 6명의 주변 혹은 유관 인사가 사망했다. 이 중 1명만이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다른 5명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얼마나 으스스하고 기괴한 사건들인가. 그런데도 이재명은 건재할 정도가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있다. 훗날 한국
현대 정치 미스터리 순위에 오를 만한 일일 텐데도 그는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5.40%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됐다. 압도적 득표라기보다는 싹쓸이였다. 2년 전의 전당대회에서 확보한 득표율보다 7.63%포인트나 더 얻어 자신이 세웠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만큼 이재명의 민주당 장악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몇 차례 당내 경선의 와중에 이재명에 대한 도전 세력은 씨가 말라버렸다고 하겠다. 2위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12.12%에 불과했다. 말이 흉측해서 점수를 더 얻는 구조. 이날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초반에 1위로 부상했던 정봉주 후보가 명팔이 척결 한마디에 탈락의 나락으로 추락해버렸다.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이 왜 이렇게 김의원 표가 안 나오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확산한 데 힘입어 1위를 차지했다. 김건희 살인자를 외쳐댄 전현희 후보는 당락 턱걸이 상황에서 일약 2위로 뛰어올랐다. 더 흉측한 말일수록 더 점수를 얻게 되는 민주당 특유의 방정식이다. 이로써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임이 전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이재명이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사실에도 변경 불가능한 진실이라는 확인 도장이 찍혔다. 북한 김정은 집단의 경우 외엔 어디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대한민국의 제1정당이 자랑스레 보여주다니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당 모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최고위원 선거 4위로 당선된 김병주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없는 죄를 만들면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재판부도 너무도 잘할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 아성 장군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의 인식이다.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게 이재명과 그 극렬 추종 세력의 작전 계획인 듯하다. 이재명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민의의 표출로 여기도록 국민의 착시를 유도하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압박해 위축시키는 수법이다. 어느 구름에 피가 든 줄 누가 알랴. 분위기로만 말한다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징벌과 관련 검찰의 열의가 갈수록 식는 인상이다. 법원도 서두는 빛이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느긋하다.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단식 투쟁까지 하던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을 우습게 알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다. 과거엔 외면으로 일관하던 여당 대표와의 회담을 먼저 제의하면서 대통령 축하난을 두고는 대통령과 진실게임을 벌이는데 계산이 없겠는가. 이제 국민적 저항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까지 갖췄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입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1953년 쿠데타 혐의로 법정에 서서 한 말이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는 좌파의 자기 합리화 슬로건이 이에서 비롯됐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오. 그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여론이 나를 무죄로 할 것이니까요. 2심 재판에서까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이 감옥에 있지 않고 정치권을 활보하면서 기세 등등 권세 자랑하는 시대다. 아직 1심 판결이 언제 날지도 확실하지 않는 이재명이 겁낼 일이 뭐 있겠는가. 언론들이 예상하듯 10월에 1심 선고가 난다고 해도 유죄를 속단할 수는 없고 설령 유죄라고 한들 3심 확정할 때까지 부지하세월일 수가 있다. 이 대표처럼 달코 다른 사람이 그런 재판을 두려워하랴. 아무래도 오랜 풍자 경구가 진리로 굳어질 조짐이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권 무죄. 물론 이것으로 대미가 될 것은 아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은 줄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이진건 전 국민일보 주필이 일갈했는데요. 이 구름이 여러 개 떠 있어도 비가 든 구름이 있군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든 줄 누가 알랴. 어느 재판에 이재명 법정 구속될 판사가 있는 줄 누가 알랴. 여기서 이제 협박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제 협박들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를 향해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면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런 놈이 김병주입니다. 사성 장군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죠.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있는 죄를 죄 없다 판단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재명을 추종하는 국민이 많을지 그 반대 국민이 많을지 한번 전쟁해볼래?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죠. 박빙이 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많았습니다. 부정선거로 좁혔는데 그래 제대로 하면 훨씬
훨씬 더 많아. 그러면 니네 같은 이런 협박에 안 통해요. 여기에 관련한 만평 소개해 드리는데요. 차명진 만평 자유일보에 실었는데 야 마치 장성택이 김정일 시대 김정은 처음 들어오자마자 숙청당하는 모습이네요. 여기에 정봉주가 김민석과 이현주에 끌려나가 청당하는 모습이네요. 제목이 숙청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숙청대회에서 1위로 달리던 정봉주를 숙청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레드카드를 들고 있죠. 이재명이 레드카드 드는 순간 숙청해버리는데 이런 민주당입니다. 이 공산당은 어쩔 수가 없네요. 북한이건 대한민국이건. 또 하나 만평 소개합니다. 스카이데일리의 화필살인 만평에서 천지인 필명으로 만평을 그렸는데요. 이재명 대관식을 하는데 전과 사범의 셀프 대관식. 그런데 정봉주가 찢지마 하고 소리 지르는데 사납게 생긴 개가 왕을 지저댑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밑에 반려견은 할트기까지 하죠. 요거는 이제 이재명이 뭐 당선되자마자 립서비스 한 말이잖아요. 할트는 척 하는데 사실은 호위무사들이 찢어버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다. 찢지 마. 이런 내용인데 만평 두 개 다 잘 그렸죠. 정봉주 사태에서 보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상이 아닌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관식을 치르자마자 바로 그날서부터 연일 재판부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네들도 이제 유죄라는 걸 안다는 거죠. 무죄라는 걸 알면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저대야 돼요. 협박을 해야 돼요. 협박 정치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는데 국민들의 협박 한번 받아볼래? 지금 국민들은 니네들보다 점잖아서 참고 있는 거야. 너들보다 양아치가 아니라서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참다 못 참으면 이번 판결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너들이 협박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때려부시러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 때 국민하고 너네가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지 너네가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많은지 어느 국민이 많은지 한번 해볼래? 어따 대고 이게 재판부 협박을 하고 이놈들이 이게 이재명의 대관식은 어떻게 될까요? 중세 유럽에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엄청난 대관식을 했는데 이상한 말로 비참한 말로를 겪은 왕들 많죠? 하물며 왕조시대도 그런데 국민들에 의해서 철퇴 맞고 단두대로 모가지 잘리는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만행을 부리는데 살아남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행운이 있었죠.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구름에 비가 든 줄 누가 알랴? 너는 모르는 것 같은데 비를 감싼 구름은 알고 있다. 그 구름이 국민들이야. 까불지 마라.